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4주간의 오름세를 마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10bp 가까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유가에 영향을 줄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은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우리 시장은 가두리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좀 갇혀 있지만 개별 종목들의 흐름은 좀 어지럽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아직 방향성을 또 찾지 못한 시장인 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47%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2,500선 지켜내면서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5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이 물량을 기관 투자자가 받아내면서 1,2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8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7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로봇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박스권 장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로봇주들은 그 안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면서 그나마도 없는 수급을 조금 빨아들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한 ETF 수익률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뭐 예상대로 살짝 빠졌죠, 그렇죠? 큰 폭락은 없을 거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미국 시장 여기서부터 살살살 조정받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어제 공개 방송도 어제 했습니다. 어제 게릴라 공개 방송을 했고 미국 시장 예상대로 살살살 조금씩 빠지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차익 실현 매물이든 아니든 뭐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자, 미국 시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나스닥이에요. 마이너스 0.07 빠졌다 그러는데 뭐 아직 빠진 거는 아니죠. 여기서 빠진다는 거는 이렇게 살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살 밀리다 눌림목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12월 달에서도 산타랠리 한다고 또 올라가면서 연내 고점을 또 돌파하는 뭐 그런 흐름들을 가져다 주겠죠. 미국 시장은 여기서 저항받고 밀리는 척,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라 그러죠. 잠깐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강하게 빠질 일도 없고 살짝 눌릴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박스권의 흐름에 있지만 약한 박스권의 흐름은 아닙니다. 신고가를 가기 위한 그런 박스권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이 너무너무 부럽죠. 쟤네들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박스권이지만 우리는 바닥에서 어떻게든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의 그러니까 따라가는 흐름의 이제 박스권인데 그러니까 안전하기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올라갈 목표치가 크고 쟤네들도 못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보는데 근데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과 내후년에서 저 미국과 유럽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 계속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년에 걔네들을 따라가겠다고 3,000 코스닥이네요. 자, 코스피로 봅시다. 3,000이 문제가 아니고 3,500 가겠다, 4,000 가겠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느냐?
IT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뭐 삼성전기, 어제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생성형 관련주 해가지고 막 급등 막 이것저것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삼성전기가 수혜주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IT의 그 흐름들이 지금 말고요. 내년과 내후년에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내년 2024년, 내후년은 2025년.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앞으로의 확장성과 그것들이 2030년, 2040년 혹은 2050년도까지의 목표치가 지금 예상치가 막 잡혀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2100년 되면 저 죽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2100년 갔을 때 우리 죽고 나서도 인공지능은 계속 더 발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면 됩니다. 뭐 나중에서는 진짜 막 항공모함 같은 게 우주로 떠다니고 막 그러겠죠. 바다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우주로 막 떠다니는 무슨 우주 전함 같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저 죽고 나서 여러분들 죽고 나서 앞으로 뭐 300년 뒤, 500년 뒤에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까지 모든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할 겁니다. 그 HBM2 시리즈 3 시리즈 이거 끝나면은 더 빠른 거 더 좋은 거 나오겠죠. 4 시리즈 나올 거고 5 시리즈 나올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펜티엄 1, 2, 3, 4, 5, 6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버전 11세대, 12세대, 13세대, 15세대 뭐 계속 나오듯이 이쪽도 계속 만들면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이쪽은 참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제품들을 계속 바꿔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는 워낙 못 갔고요. 아까 했던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내년에서 미국이 대선이 있어서 만약에 폭등을 하고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따라갈 텐데 뭘 가지고 따라갈 거냐. 지수를 올리려면 IT 섹터랑 제약주랑 이렇게 등치가 큰 애들밖에 안 됩니다. 등치 작은 애들로 아무리 뭐 연속 상한가를 맨날 치더라도요.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 키를 맞추려면 내년에서는 그런 IT라든지 제약주라든지 대형주를 잘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대형주를 지금 해야 되느냐? 저는 안 할 거라 그랬죠.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 개별주 매매를 하라. 그래서 저는 장을 좋게 본다지만 그렇게 막 누구든지 다 돈 벌 수 있는 그런 초강세장 어려워요. 안 나옵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욕심을 줄이고 100%, 200% 먹지 말고 그냥 10%씩 10번 먹으면 100%, 20번 먹으면 200% 이렇게 매매하는 게 속 편하지 않나. 언제까지? 우리나라 지수 2,800, 뭐 2,600이라도 돌파를 하면은 그래 한번 스윙으로 한번 그냥 끌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계속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먹고 팔고 폭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딱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서 딱 보니까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관련주가 강했는데 지금 다 흔들립니다. 그나마 로봇주들이 좀 버텨요. 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 해가지고 막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제 고점에서 좀 흔들린 애들도 보이고 뭐 넥스트 칩도 흔들리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전략이 시장은 좋게 보는데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고 매매를 하라. 왜냐하면 그냥 가져가면 수익 났다가 다 뺏어가요 또.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짜증 날 거면 장은 나쁘진 않은데 짜증은 안 날라면 먹을 때 팔아라. 그래서 10에서 30% 정도는 지금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아침에 움직였다가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로봇주들이 아직까지는 더 흐름들이 더 좋네요. 어쨌든 이쪽 일단 온 디바이스 AI 말 바꾸기 나름인데 결국은 IT예요. 인공지능이고. 그러니까 통신을 거치지 않고 중앙 처리 장치 뭐 CPU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수행하는 뭐 자체적으로 쓰는 뭐 CPU가 있겠죠.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슈들로 나오는 부분들이 재미있는데 어쨌든 갈 때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 보고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테마주, 패턴주, 바닥주들은 다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유로메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유로메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1.78%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가격은 3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몇 번 주목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에서 유로메카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로봇주들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로봇주들이 끝날 것이냐? 왜 끝나겠어요? 아직 여러분들 창문 밖에 열어보세요.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깅하고 있나요? 아직 그런 시대 나오려면 뭐 한 10년, 20년, 50년 뒤 로봇들이 조깅하고 로봇들이 막 강아지 산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의 일들을 대신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시대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리고 뭐 드론 택배 머지않은 미래에 뭐 조만간에 뭐 5년 안에 이제 하늘에 딱 보면은 이제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가 올 텐데 그래서 로봇주들은 그런 기대감에 아직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 뉴로메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협동 로봇, 그다음에 뭐 의료 기기에서도 로봇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원격 의료할 때도 다 로봇팔 이런 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서는 의사가 필요 없이 영화에도 나오죠. 로봇이 인공지능이 다 그 내장 그러니까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수술하는 방법들이. 영화의 얘기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근데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어? 100년 안쪽으로는. 그래서 집에 이제 아니면 무슨 뭐 기관이 있으면 거기 기계가 있으면 수술 방법들을 기계가 다 알고 있고 인공지능 기능도 있으니까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로봇들에 대한 미래를 보자면 어쨌든 그 로봇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도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눈에서 지금 10%대 올라가는 LB 세미콘이 보이는데 저것도 저거 7월달 8월달 저것도 여름에 저거 많이 추천했던 그거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엄청나게 계속 물려서 맨날 안 움직이고 있다가 결국 11월 달 돼가지고 지금 폭등을 하네요. 폭등을. 그래서 7월 달, 8월 달 그때 샀던 사람들은 이제 곧 지금 다 수익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주들은 제가 7월 달, 8월 달 얘기했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쪽 섹터들은 미래를 볼 때에서 제일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전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당장 안 움직이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닌데 뻔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 창밖을 문을 열면은 뭐 로봇들이 상암동 앞에 막 돌아다닐 거고 그다음에 그 로봇이 막 드론 비행기도 날아다닐 거고 물건도 막 이제 막 옮기고 택배 아저씨들 그것도 다 대체를 할 거고 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 여름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주 그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인공지능 공략을 해서 먹은 것도 있을 거고 물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다 갈 거다 했는데 이제 다들 가잖아요. 원래 제주 반도체도 안 갔다가 지금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끝이 아니고 지금서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반도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로봇주인데 뉴로메카 오늘 로봇주들이 아침에 강했다가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쫓아가지 말고요. 가격 전략 줄 테니까요. 기다렸다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유로메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20일 극동유화 4,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1월 21일과 22일 뉴로메카는 33,95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4%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11월 23일 퍼스텍은 3,350원 말씀해 주셨고 0.75%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1월 24일 뷰노는 4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11월 27일 제이시언 시스템 4,800원에 다시 한번 접근해 봤고요. 1.1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24.8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어제 장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봤던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떤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날 있었던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관련주죠. 제이시언 시스템. 지금 장이 갑자기 밀려서 떨어지긴 하지만 아침에 올랐다가 좀 밀린 거고요. 거래량은 안 실려서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서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이 또 급등한다고 또 커뮤니티 여기저기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200만 원 했던 그래픽 카드가 지금 38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또 다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이름은 GTX 4090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 그래픽 카드가 무지하게 비싸요 지금. 38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는데 388만 원인가. 하여튼 곧 400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 그래픽 카드. 하여튼 그거 관련주로 돼서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되어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뭐 드론 이슈가 됐든 아니면 그래픽 카드 천정부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슈가 됐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다시 눌림목 주고 한번 다 튈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가까이 올라갔다가 밀려도 뭐 속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이거 어제 소문 많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고점에 쫓아간 사람들은 아마 싹 다 물렸을걸요. 지금 그래요 다 모양들이. 칩셋 미디어도 아침에 플러스였던 건데 지금 마이너스 7%고 넥스트치도 아침에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4%고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신규주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슨 뭐 등등등등 뭐 여거저거 지금 신규주들 뭐 한성 엔지니어링 그린 소스인가 뭔가 한 거 있잖아요. 그린 리소스네요. 그린 소스, 그린 리소스. 이것도 지금 15% 급락해 있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고 이거 또 들어가다 또 물렸네. 지금은 쫓아가면 안 돼요. 먹으면 팔라 그랬죠. 가온칩스 넥스트칩 올라갈 때 팔았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쫓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눌릴 때 제가 또 지금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쪽이 뭐냐면 지금 로봇주들도 지금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약바이오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제약바이오주도 좀 조정받으면 이 겨울철에 움직이기 참 좋거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얘기 나오고 이게 이제 연말이나 연초장에서는 분명히 저거 실적 발표 아니고 분명히 수주 얘기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를 위해서 모양 잡고 있을 거고 그 외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또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차트가 바닥에 있는 것들을 매매를 하면 물리거나 크게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LB 세미콘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제이시언 시스템 얘도 바닥이에요. 얘도 차트 바닥이고요. 거래량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물려도 나중에 이슈가 터진 다음에 이제 뭐 알리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어쨌든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택배 회사 뭐 이제 저거 드론으로 하겠다 해갖고 지금도 드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드론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드론 위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상품들이 막 개발이 되고 뭐 등등등등 뭐 그런 걸로 이제 앞으로 뭐 물류 같은 것들도 이제 예전에서는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유가도 막 그래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인공지능으로 해갖고 드론이 다 모든 물류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마트 같은데 이마트 같은데 다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동차도 듭니다 드론이. 트럭은 못 들겠어요. 크게 만들면 트럭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점차적으로 이런 드론에 대한 이슈되어 있는 종목들 바닥에는 거래량 봐봐요 지금 바닥에서 세력들이 엄청 많이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언젠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이게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20몇% 수익이었다라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 70% 가까이 올라왔어요.
제주 반도체. 지금 수익률이 69.1%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조정 받아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자꾸 올라갑니까? 아직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라 갖고 지금 고점에서 아마 분명히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 아마 털어내면서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흔들면 여러분들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이게 5,500원 내려갈지 5,000원 내려갈지 4,500원 내려가면 뭐 그러면 차트가 죽기 때문에 일로는 안 내려오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신규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째려보고 있다가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했다고 이거 5,000원 내려간다고 난 팔아야지. 팔았다고 후회합니다. 오늘 이렇게 눌리는 척 해놓고 내일 8,000원 넘어가고 10,000원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을 해서 만약에 마음이 쫄린다, 좀 겁이 난다, 그러면 좀 더 파세요. 더 팔면 돼요. 비중을 잠깐 줄여놓으면 이제는 올라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딱 그릇이에요.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치 갖고 있었는데 9,900만 원 팔아서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떨어져. 그럼 마음이 기쁘죠. 맨날 고점에 팔았고 1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고 9,900만 원 내려오면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비중이 많으면 9,900만 원이 고점에 있고, 그러니까 수익은 났는데 그 최대 수익에서 팔질 못하고 7,000원짜리가 다시 5,000원 내려가면 많이 못 팔아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거는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거는 조정받으면 또 갈 겁니다. 또 갈 거고요.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조정받으면 없는 사람들은 사야 될 종목인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 조절만 해서 10,000원 갈 때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B세미콘도 잠깐 보겠는데, LB세미콘 오늘 급등하죠. 요 종목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 당시에서 추천했는데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그때 노란톡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보고 전문가님 자꾸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거 빨리 갖다 던지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던져야지만 개인들을 털어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는 갈 거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참을 수 있으면 가져가면 되지만 당장 못 참겠으면 여기서 손실이 늘어나기 전에 10%가 늘어나기 전에 빨리 던져야 되는 거예요. 뭘 이거 갖고 있다가 이걸 마이너스 20% 갈까지 3개월 동안 고생을 합니까? 빨리 던져놓고 로봇 쪽으로 들어갔으면 벌써 다 복구를 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빨리 교체를 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40%, 50%, 60%, 마이너스 90%까지 버틸 거냐. 저는 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단기 매매 대응이 유리하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때 당시에서 손절을 했다가 만약에 다시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때 대응을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아주라는 얘기입니다. 팔아줬다가 눌리면 다시 손구멍 가거나 아니면 지금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 해가지고 얘 말고도 다른 것도 공략할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물렸다가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단기 매매로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매매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전처럼 또다시 마이너스 또 10% 넘어갔는데도 그대로 갖고 있고 마이너스 30% 가져가고 마이너스 90% 될 때까지 그대로 냅두지 말고 그렇게 되면 카카오가 되고 네이버가 되고 셀트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매매를 해서 손절을 빨리 가져가고 그다음에 손절했다고 억울하지 말고 다른 거 들어가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장이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돈으로 이제 많이 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장이 좋다 그랬죠. 매매하기 좋다. 바닥에 있는 것들도 꿈틀거리고 봐봐 다 순환매 나오잖아요. 결국 다 수익으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뉴로메카. 자, 아침에 로봇주들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한 4.4% 수익 나서 한번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죠. 근데 아직 시세를 분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가져 나왔는데 지금 로봇주들하고 인공지능하고 얘네들이 지금 아침 대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싸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굳이 쫓아갈 필요 없이. 그래서 매수 가격은 34,0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분차 들어보면은 조금 더 밀리면 이건 지금 장 분위기가 막 종목들이 폭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제가 보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하고 그다음에 어제까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온 디바이스 AI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난 거는 아닌데 얘네들은 눌림목을 줄 때 뭐 다른 쪽이 움직이려고 얘네들 예를 들어서 뭐
사료 관련주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게 순환매가 돌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질 않고 오늘서부터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살살살살 밀리면 미국 시장이 밀리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뻔하거든요. 무슨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뭐 기술주가 약세고 뭐 엔비디아가 다시 조정을 받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만이 미국에서 기술주들 나스닥이 조금 조정받고 걔네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들은 뭐 좋다고 날아가겠습니까? 조정받겠지? 그러면 반대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매매 장세입니다. 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장은 매매하기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왜? 가온치스 이런 것들 급등이 나왔어. 그럼 팔아먹어. 팔고 나서 기다리면 또 내려오면 싸게 사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욕심이 있어갖고 고점에 들어가갖고 그것도 던지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다 마이너스 30%하고 손절하고 거꾸로 매매만 안 하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사지 말고요. 조정받을 때 또 사고.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났어. 팔아. 팔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렸더니 그대로 다 내려오네. 30% 내려왔네. 그럼 다시 사. 또 올라가면 또 30% 먹죠. 또 팔아. 또 그거 한 2주, 3주 기다리면 또 내려. 근데 사람들이 2주, 3주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매매하는 초보자들은 사람 심리가 어제까지 강했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일단 들어가요. 물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물타기 다 끝냅니다. 한 2주, 3주 내지는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물타기 뭐 분할 매수가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버려요. 돈이 없죠. 더 떨어지거나 20% 떨어져도 추가 매수를 못 해요. 더 떨어지면 뭐 그때 뭐 그냥 내밀어두다가 그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50% 겪는 거죠. 그건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는 정확한 그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의 타이밍과 그런 위치를 보면서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뭔가 지금 시장의 그 순환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슬슬 올 것 같은 분위기니까 경고망동하면서 막 이거저거 좋다고 급등할 때 막 쫓아가는 거는 지금은 조금 참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괜찮아요. 뉴로메카. 자, 오늘의 표 종목 뉴로메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원생명과학 한번 상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2,125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지금 비싸게 지금 비싸게까지는 아니네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기간 한 2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2년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12,000원대면은 그냥 기다려야죠.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길게 보셔야죠. 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1,000원짜리가 있다가 이제 38,000원, 그러니까 10,000원 갔으면 그게 10배예요. 그러니까 30배 간 거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10배 이상 가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들이. 뭐 10배 이상 가는 경우들 많죠. 뭐 에코프로도 뭐 100배 정도 갔으니까 뭐 70배, 뭐 80배 가는 2차 전지도 있는데 뭐 30배 간 게 뭐 많이 갔느냐 하겠지만 많이 간 거예요. 많이 간 거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후유증이 큰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빠지고 이제 횡보를 할 거예요. 박스권 횡보를 하고. 그래서 1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래, 언젠가는 올라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오니까 그 언젠가를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 언젠가가 기약이 안 되는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약바이오가 급등할 때에서는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느껴요. 제약주 안 사면 안 되겠다. 제약주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강세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약주는. 그게 이제 10년에 한 두 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4년, 5년 만에 한 번씩은 제약주 강세장이 오니까 또 코로나 때 한 번 있었죠.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 그러면 이제 1년, 2년, 3년. 앞으로 2년 안에는 한 번 다시 또 올 거예요.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만 더 참으세요. 그럼 만 원 다시 올라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센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만 5천 원에 10%입니다. 17만 5천 원에 10% 최근에 사셨나요? 아닌데? 아, 최근에 안 샀어요. 그래도 비중은 5%요? 10%? 예, 예. 10%. 단기로 가신 거예요? 장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아, 그런 거 없이? 수익 나면 팔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장기나 단기나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수익도 원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 먹고 팔 건지, 10% 먹고 팔 건지, 50% 먹고 팔 건지 그런 것도 아예 생각하신 게 없으시고? 그래도 한 20만 원 가면 팔려고 나는 마음 먹고. 20만 원? 그러면은 예. 약간 장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 20만 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조금 짧게는 얘가 안 움직이니까 뭐 올해는 일단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뭐 내년 상반기에서 더 움직이면 20만 원은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셀트리온을 상담을 이거는 제가 이게 서울경제에 2019년 12월 달인가 그때 다시 왔어요. 예전에 있다가 2014년도에 10월 달에 있었다가 이때 서울경제 나가고 다른 타 방송에서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서부터 이때가 아니고 여기인가? 하여튼 여기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에서 제가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서울경제 와서 되게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근데 이제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보면 20만 원 너끈히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길게 보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요. 아니요, 20만 원까지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예.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돼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얼마 선에서 조정받으면서? 뭐 한 14만 원 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매수 가격은 1,300원에 29%. 최근에 사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가가 거기는 아니니까. 이전에 여기서 물렸다가 9월달, 작년이네요. 작년 9월달 이전에서 물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인데 그 가격은 회복은 하겠네요. 지금 기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어떤 개인 투자자는 이거 물량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냥 개인 투자자들 누군가가 이거 하도 안 움직이니까 포기하고 다 버린 것 같아요. 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주워 담고 기관들이 주워 담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바닥에 3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그게 세력이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면 그 세력하고 싸워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항상 이렇죠 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중이 많이 줄어져 있는, 물론 그 개인 투자자가 세력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 투자자면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어쨌든 많이 올라왔고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한번 제가 잠깐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때려 죽여도 급락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 급락 나올까 봐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당분간은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로봇주하고 그러니까 IT라 그러죠. 로봇, 인공지능, 의료 AI, 그다음에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기본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제가 강연회 때도 얘기했고 어제 게릴라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반도체의 실적은 점점점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그 수출 이것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게 지금 2달째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불황형 흑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흑자는 흑자인데 반도체 쪽이 왜 좋아지느냐. 뭐 매출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뭐 작년하고 뭐 올해하고 매출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서는 뭐 270조, 뭐 300조 여기 선에서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줄긴 줄었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뭐 그러니까 매출을 270조 했다가 갑자기 뭐 100조로 줄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산에 가요. 요즘에 용산에서 안 사, 다 인터넷 사는데 예전에는 다 용산 가서 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램 가격이 비쌀 때는 4기가짜리가 막 8만 원, 뭐 12만, 그러니까 12만 좀 오버하고 8만 원, 10만 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4기가를. 근데 쌀 때는 이게 18,000원에 팔았어요. 이게 거의 뭐 10배 가까이, 그러니까 9배, 8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게 다 마진입니다. 근데 디램 가격이 비쌀 때는 1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던 게 쌀 때는 18,000원에서 거래가 되니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는 손실 보고 파느냐? 그거는 아니고 수익이 줄어들어도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이 떴던 이유가 이전에서는 27조 뜨고 영업이익이 막 그랬던 30조 뜨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6천억이 떴던 이유가 그래서 마이너스 96%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디램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물량이 나가야지 이게 실적이 아니 반도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 10만 원으로 올라갔다 쳐요. 10,000원짜리가. 반도체 가격은 다 좋아졌는데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야 삼성전자의 수익이 되고 하이닉스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이 돼야지만 장비사들한테 돈을 뿌려가지고 장비 갖고 와. 해갖고 공장도 짓고 모두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팔려야지만. 근데 팔려 안 팔려? 무지하게 팔립니다.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뭐 인공지능 한다고 그다음에 뭐 딥러닝 뭐 이런 기술서부터 해갖고 그다음 인공지능 한다고 뭐 생성형 지금 온디바이스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그런 뭐 서버라든지 이런 거 다 컴퓨터 이런 것들 이제 구비하고 그런 거 하려면 다 반도체 넣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쓰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이쪽 그래서 IT들은 당연히 앞으로 길게 봤을 때서 당연히 봐야 되는 쪽인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서는 2차 전지도 IT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반도체로 옮겨갈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기본으로 보되 이 얘기는 제가 여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지난주도 했고 한 달 전에도 했고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은 건데 그러면 IT 섹터는 그렇다고 치는데 오늘 흔들리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은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철강주는 어떻고 그다음에 건설주는 어떻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뭐 교육주도 있을 거고 원자력 테마도 있을 거고 방산주도 있을 거고 뭐 금 관련주도 있을 거고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걔네들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섹터들이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지금 걔네들이 오늘 폭등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눌릴 때에서는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면 자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폭등은 안 해요. 급락도 안 합니다. 빠져 상관없어요. 빠지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급등 급락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논하는 장이에요. 급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녹화를 해서 월요일마다 나가는 불기둥 AI 레이더 종목들 보면 다 급등을 하죠. 끼가 있는 종목들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거나 날이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그런 애들은 다 제주반도체 같이 생긴 애들만 주거든요. 다 제주반도체.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이 생긴 애들만 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진바이오팜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약품이라든지 이런 애들만 줘요. 이거 다 저기 뭐냐 불기둥 AI 레이더에서 다 줬던 종목이에요. 심지어 이 국제약품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뽑아가지고 월요일날에 방송이 나왔던 종목인데 봐봐요 지금 얼마나 움직였나. 지금 벌써 38% 올라가 버렸어요.
이럴 테니까. 그러니까 테마주의 흐름들, 패턴주의 흐름들이 좋다는 거 이건데, 근데 아쉽게도 이런 종목은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을 때 줬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바닥에 있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급등락이 없습니다. 잠수를 타서 이렇게 한 2달 동안 빠지면서 20% 빠질 수는 있죠. 2달 동안 빠지면서. 그러면 나중에 올라오긴 하죠. 나중에 결국은 바닥에 있는 건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만 좋아지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런 종목은 그렇게 시청자들, 초보자들한테 충격을 주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국제화품 같은 경우를 줬어요. 지금 올라가니까 다행이지만 장이 안 좋아지거나 하락장이 걸리거나 아니면 조정장에 걸리게 되면 이게 38% 올라간 게 아니고 단 2, 3일 만에 마이너스 40%가 되어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에서 전문가님 어제 국제화품 들어갔는데 하한가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2-3번씩 올 겁니다. 언제? 하락장에 걸리거나 조정장에 걸리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로,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년 중 혹은 10년 중, 그러니까 365일 중에 빠지는 날이 300이라 보시면 돼요. 원래 그래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에 300일이 올라가고 60일이 빠진다. 뭐 10년 동안에 9년이 올라가고 1년 동안만 빠진다. 그런 비율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뿐만 여러분들도 직장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식만 하면 됩니다. 아니 올라가는 날이 더 많은데 무슨 직장을 갔습니까? 그냥 주식만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빠지는 날이 8이에요. 8에서 9고 비율이 떨어지는 날, 그러니까 빠지는 날이 그렇고 올라가는 날이 1에서 2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빠지는 날이 10달이고 올라가는 날이 한두 달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질 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올라갈 때 그거 한 달, 2달 올라가는 거 보고 상승장을 느끼면서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매가 중요하고, 자, 변동성이 큰 종목은 선수들 종목인데 어쨌든 이런 종목은 날이 서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날이 서는 테마주들도 매매하기가 정말 좋아졌다라는 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바닥주들하고 하여튼 그런 종목들도 다 좋고 지금 날이 서 있는 종목들도 급락이 없어서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질문 주셨네요.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44,000원에 5%. 참 비중이 아쉬워요.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한번 차트를 보니까 이런 거를 살 때에서는 사실 44,000원도 물리기 딱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자마자 바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매수는 이런 자리가 좋죠.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는 당연히 좋은 자리고, 근데 이런 자리는 이제 약간 모험을 해야 돼요. 외봉에서는. 근데 이중바닥형 찍었을 때 여기 아니면 61선 여기 돌파했을 때 이런 데서 샀었으면은 최고죠, 최고. 실질적으로 저는 회원들한테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비중 아마 조금 있거나 아니면 없을 겁니다. 왜? 팔았기 때문에. 자, 근데 비중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바닥에서 비중을 20-30%는 담았었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인 거죠. 그래야 한 30% 먹었을 때, 10% 먹었을 때 수익이 나는데 비중이 5%밖에 없으면 5%를 먹어도 수익이 안 되고 10%를 먹어도 수익이 안 되고 30% 올라가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수익이 안 됩니다. 계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늘렸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니까 절반 이상을 파세요. 절반 이상을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수급을 봐서는 조정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뭐 더 갈 수는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가온칩스인가 뭘 상담하면서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얘였던가? 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 7만 원, 8만 원은 목표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요. 한 45,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추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국제약 15,500원에 10%요. 동국제약 15,000원에 10%. 500원. 아, 제약이요? 네, 동국제약. 15,000원에 10%.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요, 몰아갔어요. 뭐라고요? 언제 샀다고요? 조금씩 매수했다고요. 아, 조금씩 매수했다고요?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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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저점 자리도 잘 지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네. 지금 제약주들이 흐름이 아직 그렇게 막 달아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양봉이 뜰 거예요. 양봉 뭔지 알죠? 빨간색 이렇게 네모난 거. 아, 네네네. 그거 뜨면 추가 매수 더 하세요. 아, 그럼 얼마쯤에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밀릴지를 모르니까. 빨간색이 뜨게 되면. 아, 양봉 들어오면 매수? 그렇죠. 그럼 얼마 정도에 매도하는데요? 아, 매도는 16,000원에서 한 번, 17,000원에서 한 번 이렇게 박스권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네. 팔고 나서 네. 억울할 거예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18,000원, 19,000원으로. 근데 아. 그건 지금 넘어갈지 내년에 상반기에 넘어갈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매매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좋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다음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 언제 전화 주셨었어요? 전에 한번 두산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네. 옛날이었으면은 그때는 장이 그렇게 특히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19,000원 걸어놔서 19,500원 걸어놔가지고 못 팔았어요. 그래요?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질문해 주신 종목도 동일한 종목이에요? 네네. 아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만 원에 20%입니다. 2만 원에 20%. 아 그럼 네. 뭐 차트를 보니까 이쯤에서 뭐 상담을 받았다가 예. 여기 잠깐 올라왔었는데 2만 원 넘어갔었네요. 아니 2만 원 몇월 달인가 그때 19,500원에 걸어놨는데 안 팔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19,000원 건놨으면 팔았을 텐데. 아 그러면은 여기서 못 파셨다는 얘기구나. 7월 12일쯤. 예. 그래 뭐 그거는 팔렸으면은 참 좋았죠. 다시 싸게 살 수 예.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됐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안 팔렸어도 일단은 회사는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차트도 네. 바닥에 있고 이건 2만 원 가야죠 당연히. 그 2만 원까지 한다고 기다리다가 지금 여태 일해가 있다가 너무 지금 하면 2년. 그래도 희망이 없는 이상한 종목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고요. 예. 그런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 신규주들도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뭐 2달 만에 반토막 나는 것들도 많고 걔네들 신규주 한 번 반토막 나면 네. 제가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해봤지만 신규주들 네네. 한 번 반토막이 시작하게 되면 그거 올라가는데 올라온 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올라와도 대부분 반토막 난 이후에서 한 4년, 8년 걸리는 것 같던데 본전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이거는 2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원전 섹터 테마주들이 예. 지금 움직이질 않잖아요. 예. 너무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근데 결국은 갈 거예요. 결국은 갈 거니까. 네.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얘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주들도 뭐 한전산업 없어지는 테마 아니니까 지금 다 바닥에 있거든요. 언젠가는 네. 갑자기 또 바닥에서 또 크게 또 갈 때가 있을 거니까 기다리세요. 너무 딴 데로 옮길까 하다가도 또 그러니까 지겹잖아요. 괜히 또, 그러니까 예. 두산 에너빌티는 두산중공업 어쨌든 뭐 담수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기술력도 좋고 원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좋으니까 여러 군데 막 좋은 거는 다 하는데 그렇죠. 좋은 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나중에 그냥 예. 꺼낸다 생각을 하면서 길게 예. 보시면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하도 안 움직이고 손실이 크니까 계좌를 열어보면 마이너스 25%니까 좀 징글징글 할 텐데 그냥 묻어놓고 나중에 수익 날 때까지 그냥 버텨버리면 이거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위치도 그래요? 그렇고 차트도 그래요. 내년 총선 때까지 올라.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이건 맞고요. 예. 하여튼 2만 원 넘어갈 때 다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자꾸 여기다가 가끔 한 번씩 내가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당첨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2만 원은 꼭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시장은 뭐 제가 봤던 대로 그냥 박스권이니까 그리고 지금 뭔가 순환매가 나오는데 조정받는 IT 섹터를 버리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정받으면 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테마주의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만 참고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